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강입니다. 오늘은 제 EV6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하려고 세차까지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EV6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6 롱레인지 GT 라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4륜구동 빼고 모든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320만원의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 받아서 4700만원 정도가 구입 가격입니다. 외장 색상은 30만원 문스케이프 매트라는 색상을 선택했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약간 빗방울이 있는데 이게 무광 색상입니다. 광이 나지 않는 무광 색상이에요. EV6에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색상으로 하게 됐고요. 추가로 순정 액세서리 패키지에 GT라인 전용 디자인 휠이라고 있습니다. 75만원짜리 휠인데 이것도 추가를 했어요. 이 휠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 휠도 20인치인데 사이즈는 변경되지 않고 휠 디자인만 변경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트렁크 램프 있는데 이 터치식으로 밝기 조절 2단계로 가능하고요. 아예 끌 수도 있고 이렇게 트렁크 램프 있습니다. 야간에 트렁크에서 뭐 짐 같은 거 꺼낼 때 기본 트렁크 램프가 있지만 한쪽에만 달려 있어 가지고 훤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이 램프를 설치하시면 조금 더 훤하게 시원하게 트렁크를 볼 수 있다는 게 이 램프의 장점이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EV6는 테일게이트가 트렁크 방식이 아니고 전체 유리까지 모두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방에는 지능형 헤드램프, 지능형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션 타입이고 2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향등만 켜놓은 상태인데도 램프는 두 개 다 켜지고요.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는 LED로 순차 점등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보이고요. 여기는 막혀 있는 그릴이고 아래쪽에는 전방 레이더 센서 커버 있고 요 커버가 그릴 커버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스나 에어트림과는 다른 범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도 보시면 이 앞에 앞바퀴부터 앞범퍼까지 상당히 짧죠. 앞쪽에는 뭐 엔진이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요. 뒤쪽은 조금 더 길게 뺀 것 같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많이 누워 있어 가지고 높은 짐 같은 거 실기에는 조금 불리합니다.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뒤쪽이 약간 각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높은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데 이 EV6는 많이 누워 있어 가지고 높은 짐을 실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이드 미러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파여 있는 모습, 날카로운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멋스럽게 보이고요. 아래쪽에는 추측방하고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있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한데 주행을 하거나 문을 잠그면 이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을 열거나 가까이 왔을 때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러질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지만 그렇게 내구성이 모자라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펀지 같은 거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는 떼지 않고 계속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 문 열거나 할 때 문콕 많이 날 수 있는데 보기는 조금 색깔이 별로라서 안 좋긴 하지만 이 문콕 다른 차들한테 피해주는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떼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커다란 리어 램프 쭉 위치하고 있고요. 방향 지시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차 점등으로 켜지게 됩니다. LED이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아주 눈에 잘 띄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고 있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램프가 모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만 끝쪽만 켜지게 됩니다. 범퍼 부분, 뒷범퍼 부분도 GT 라인이기 때문에 일반 어스나 에어 모델과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휠 아치 부분 보시면
이 차량의 색상과 동일하게 이렇게 휠 아치가 생겼는데, 이 에어트림이나 어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 휠 아치는 검정색 유광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도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GT 라인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스와 에어 트림과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소렌토 타이어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255, 45, 20인치 타이어 쓰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간 타이어는 컨티넨탈사의 크로스 컨택트 RX라는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외관 디자인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시고, 제 차량은 썬루프까지 추가한 차량이라서 이 천장에도 이렇게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노라마 썬루프라고 그러죠. 절반만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개방되는 그런 타입이고, 이 썬루프를 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이프티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 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반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는 와이드 썬루프라 그러거든요. 이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 루프 위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 벌레 같은 거 튀지 말라고 이런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이만큼 열리고, 실제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개방감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에 비하기 어렵지만, 이 운전석에서는 사실 개방감은 잘 모르겠고, 뒷좌석에 탔을 때 개방감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디자인 멋있죠? EV6 디자인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요런 핸더 부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되게 두꺼비가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뒤쪽은 더 많이 이 핸더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진짜 빵빵한 엉덩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강조가 되어 있고, 더 두드러지게 여기 위쪽에는 램프가 있어서 야간에 문을 열어주면 이 휀다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볼 수 있도록 나와 있고, 이 리어 램프도 이 휀다에 맞춰서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 휀다 부분 진짜 빵빵해요.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 아래쪽에는 후진등입니다. 후진등. 자, 그리고 리어 와이퍼는 없어요. 없고, 여기 위쪽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제가 비 오는 날 주행을 해봤는데 여기에 물이 묻거나 하지 않고, 또 요 램프가 스포일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되게 더러워지는데 이 윗부분은 깨끗하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는 후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이 후드 쪽에 모터가 없어서 이 수납함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지금 제 세차용품 같은 거 좀 넣어놨는데 이렇게 좀 깊은 수납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카달로그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EV6 카달로그. 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주차해 놓으면 이 차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항상 이렇게 카달로그는 준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 놓으면 되니까 트렁크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짐들, 이런 것들 불필요하게 넣어 놓지 않아도 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못 봤던 트렁크 마저 한번 볼게요. 막 여기 이렇게 더럽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되고, 제가 실어 보니까 저희의 자전거 6살 첫째가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가 안 실릴까 봐 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실어 보니까 자전거도 잘 실리더라고요. 의자를 살짝 세워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가 잘 실려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지금 아이들 카시트, 저희는 이제 둘째까지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2개 설치해 놨고요. 이거는 주니어용 카시트, 저거는 이제 유아용부터 주니어까지 쓸 수 있는 카시트, 이렇게 설치를 해 뒀습니다. 시트는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맞춰 놓은 거고, 요거는 애들 좀 발받침대로 쓰려고 구입을 한 거고요. 앞좌석에 또 막 발자국 생기고 그래가지고 킥매트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냥 닦으면 잘 닦이는 그런 킥매트로 했고, 실내가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앉아서 막 발이 낑기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니로 탈 때는 이 운전석 이지 액세스도 끄고 탔었는데 EV6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등받이 레버 있고, 이 시트가 아이오닉5는 이렇게 앞뒤로 조절이 되는데 EV6는 앞뒤로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정식이에요. 그래도 시트를 접을 수 있다는 거, 폴딩이 된다는 거, 요거는 큰 장점이겠죠. 천장부는 모두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고,
LED 룸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본 썬루프 개방감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 송풍구 있는데 B필러 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시원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쪽에 있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안 와 막 이렇게 짜증내고 했었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덥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C타입, USB C타입 충전 단자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이게 옷 같은 거 걸거나 손잡이로 사용해도 되는 이런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는 2열 열선 시트 2단으로 적용이 되고요. 자, 이제 1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보기 전에 지금 제 차 썬팅은 반사 필름으로 했는데 블락 4D의 비바라는 필름입니다. 농도를 좀 연하게 했어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10% 농도를 맞춰서 했고, 그 다음에 운전석이랑 조수석 창문 그리고 이 앞유리는 30%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썬팅 없이 한 2주 동안 탔거든요. 근데 운전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야간에 운전하는 것도 되게 편하고 시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편해서 썬팅 앞유리랑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좀 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사 필름이다 보니까 밝은 필름이라도 실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잘 보여요. 그 잘 보이는 거는 상관없기 때문에 운전할 때 좀 편한 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좀 연하게 썬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어두워요. 사실 이 썬팅 없이 운전해보니까 막 날씨 좋을 때 이렇게 하늘 보면 화창한 날씨가 잘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썬팅이 지날 때는 날씨가 좋아도 되게 화창해 보이지 않고 막 어둑어둑해 보여서 좀 그게 안 좋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반사 썬팅의 단점이 실내에서도 약간 그 사이드미러 볼 때 반사되는 거, 지금 시계도 이렇게 반사되잖아요. 이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이제 막 실내 무드램프 같은 게 막 이렇게 창문에 반사돼 가지고 그게 좀 저는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시트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이게 GT라인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제공이 안 되고, 그래도 이 스웨이드 시트 때문에라도 GT라인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오염될까봐 시트 바닥에다가 이런 패드도 따로 깔고 했는데, 뭐 일반 가죽 시트였으면 이런 거 안 깔았을 텐데 스웨이드 시트라서 저런 것도 깔았고, 땀 흘리거나 했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운동하러 갈 때나 이럴 때는 여기 수건 같은 거 깔고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엉덩이가 시릴 정도로 통풍이 잘 돼서 물이 묻어도 통풍으로 말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짝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플라스틱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게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마감재를 쓴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우레탄 마감이고요. 그 메리디안 스피커 옵션도 추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리디안 표시도 있고, 도어 스태프는 뒷좌석이랑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랑 메탈 소재 함께 사용한 거고,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식이라서 시트 레버도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이게 다른 승용차들은 허벅지를 들면 허벅지만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등받이까지 같이 누워버려요. 이게 좀 특이해요. 이렇게 봐봐, 누워지죠. 엉덩이 들면은 같이 허리까지 등받이까지 세워지고, 이게 좀 특이해요. 저는 이제 저장해놨으니까 일반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모하비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데 EV6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좌석 같은 경우는 좀 긴 편이라 가지고 뭐 불편한 감은 없는 것 같고, 페달은 메탈 페달입니다. 근데 풋레스트는 메탈 소재는 안 썼고요. 바닥이 이렇게 플랫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막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뭐 마이크, 거치대 이런 거, 고프로, 카메라 이런 거 많이 수납해 놓는데, 이렇게 수납을 해놔도 좁지 않고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고, 버튼들은 이곳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타볼게요. 자, 12.3인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8인치 이 모니터 탈 때는 사실 뭐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타보니까 8인치 적용된 차를 타면 되게 작게 느껴져요. 일단은 이렇게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커다랗게 있고, 방향지 시동 켜면은 이 후측방 모니터도 당연히 되고요. 그 핸들 같은 경우는 GT라인이라서 아래쪽이 잘려있는 D컷 스타일로 돼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테마도 이렇게 달라지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진짜 엑셀이 민감하게 확확 반응을 하고 출력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 요거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제가 타기에는 이 신호대기 했다가 엑셀 밟으면 차가
탁 나가야 되는데 되게 천천히 굴러갑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는 저는 잘 선호하지 않고 노멀 모드나 좀 급할 때 스포츠 모드 쓰는 편이에요. 회생제동은 저는 보통 이 오토 모드에서 1단계 조절해 놓고 타고요. 그리고 뭐 다이얼 변속기 이런 것들은 기존의 다른 차들에도 다 있던 것들이라서 크게 뭐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잘 사용하고 있고, 무드램프가 일단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도어부 쪽에도 나오고 앞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막 과속 카메라 있으면 얘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기도 하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K8이나 스포티지에도 들어간 전환 조작계, 전환되는 이 버튼 적용되어 있는 것도 뭐 특이한 점이겠죠. 그리고 EV6만 이제 특이하게 들어간 게 이 통풍 시트랑 열선 핸들, 이거를 터치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EV6에 새롭게 적용된 버튼인데, 처음에 요거 누를 때 막 여기에 눌려가지고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적응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눌러지고, 이것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한 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룸램프 이런 것들도 LED로 적용이 되고, 저는 빌트인 캠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앞쪽에 앞유리에 뭐 블랙박스 같은 거는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썬팅 말고는 다른 작업을 한 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니로에 썼던 요 암레스트 패드 따로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깊은 수납함도 제공이 됩니다. 컵홀더도 이렇게 있고요. 아직까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써보지 못했어요. 고속도로를 한 번도 못 갔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강현실 좀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라서 막 좌회전 할 때, 우회전 할 때 이런 방향 같은 거를 저기 앞에서 이렇게 막 그려주고 하거든요. 그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화장등 같은 것도 버튼식이지만 LED로 적용이 돼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요. 블랙 앤 화이트 시트이기 때문에, 실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이트도 일부 사용이 됐고, 시트 옆면에도 이런 화이트 마감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은 친환경 소재를 쓴 마감재라고 하는데, GT 라인이랑 일반 어스나 에어 트림에는 좀 다른 무늬가 적용이 돼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편해요. 저 원래 이제 거치대 같은 거 이렇게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다 놓으면은 뭐 잠깐 핸드폰 이렇게 꺼내 쓰는 것도 되게 편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주황색 등이나 초록색 등, 완충되면 초록색으로 나오고 충전 중일 때는 주황색 등 나오고 이러거든요. 되게 편한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올려 보면은 충전 속도는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편리해요. 지금 한 1050km 정도 탔고요. 자, 제가 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주행하면서 뭐 주행 리뷰 같은 거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막 그렇게 주행하는데 전문적이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살살 다니고 그냥 안전운전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고속에서 차가 어떻고 코너링에서 어떻고 출력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주행 리뷰를 제가 찍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또 카마스터의 입장에서 EV6는 어떤 차인지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 차량이에요, EV6를 가지고 조금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주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실제로 주행하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물어보시는 게 왜 사륜을 사지 않았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차도 니로 EV 이륜구동이었고, 그 전차는 스팅어 후륜구동이었습니다. 스팅어 후륜구동 탈 때도 뭐 겨울에 차가 못 간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겨울엔 그냥 스노우 타이어 끼고 다니면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뭐 눈이 많이 와도 치고 올라가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또 니로 EV 탈 때도 전기차 타면서 차가 못 가거나 하는 거,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잘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륜을 사야 되나 싶기도 했었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막 완전히 다른 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스팅어 320마력인가? 스팅어 후륜구동 탈 때도 그 출력을 제가 다 쓰지 못했거든요. 너무 위험하고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그 출력을 막 100%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니로가 한 204마력 정도 되는데, 니로는 제가 타기에 딱 적당했습니다. 니로랑 비슷하게 이 차도 한 230마력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륜구동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륜구동에 선택할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다른 옵션들에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었고, 그 사륜구동 하면 주행 가는 거리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륜구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300만 원이면은 10년치 충전비, 거의 10년 동안 충전할 수 있는 충전비이기 때문에 저는 300만 원을 아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오늘 이 EV6는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딱 마치니까 오늘 세차했는데 역시 제가 세차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